중장년층들의 재도전을 위한 제2의 삶을 위한 자페어 서울 도심 속 일자리 페스티벌이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가 광화문인데 딱 보면 아시겠죠? 어디서 진행이 되는지. 자, 이동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춘문화공간, 이곳에서 상담도 한대요. 이곳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중장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청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바로바로 저기 상담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즉석에서. 이렇게 랩으로 들어오면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취업과 관련해서 재취업. 저도 직접 그 상담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상담하는 모습을 촬영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세종문화회관 서울시 뮤지컬단 소속 배우예요. 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제 연극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또 틈틈이 영화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방송도 하고 또 콘서트도 하고 이렇게 골고루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연기자거든요. 네, 지금까지 이제 좀 이 가정을 좀 돌봐야 되고 가장의 마인드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관단체,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것도 취업이라고 해야 되나? 취업을 해서 이 단체만 해도 한 30여 년 다녔고, 그전에는 대학로에서 한 10여 년 활동을 해서 지금까지 총 연기 생활 40년 차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딱 이제 60이 다가와서 내년에 정년 퇴직을 해요. 정년 퇴직을 하는데 이제 좀 걱정이,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밖에서의 활동, 여기 세종문화회관이라는 관단체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대학로의 생활은 야생이라고 한다면, 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렇게 출퇴근을 하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제 물론 네, 가장의 어떤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너무 필요했고, 그렇지만 배우로서 살기에는 좀 동물원 같은 그런 곳이었다,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네요. 그러다가 이제 퇴직하고 나서 저는 물론 현역으로서 죽을 때까지 배우 생활을 하고 네, 연기할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이제 밖으로 다시 나가야 되잖아요. 퇴직하고 나서. 현실에서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한참 지금보다 좀 젊었을 때는 별 두려움 없이 늘 항상 도전하고 네, 그런 과정을 저는 또 즐기는 사람이었고 별 무서움이 없었는데, 이제 어느덧 그냥 계속 작품 활동하고 하다 보니까 나이를 먹었네요. 나이를 먹고 이제 퇴직할 나이도 되고, 또 계속 이제 제 본업인 연기 생활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일단 밖에 나가서도 이제 열심히 활동을 또 하긴 하겠는데 조금 두렵기도 해요. 동물원에 있다가 갑자기 또 저 야생으로 나가야 되는 이 심정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계속 이제 좋은 점, 장점을 생각하면서, 사실 여기 단체에 다닐 때는 늘 시간에 좀 얽매여서 살았었어요.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서 뭐든지 해야 되고, 또 여기 이제 월급을 받는 이상 배우로서의 어떤 개인적인 성취감이라기보다 항상 단체 속에서의 나로서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 좋은 점도 제 스스로가 장점을 생각을 했죠. 장점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이제 시간에 구속되지 않고
이제 내가 내 시간을 자유롭게 이제 조율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우리가 내가 주체가 돼서 좀 나 주체적인 어떤 스케줄을 운영한다거나, 이제 좀 더 박선옥이라는 이름을 딱 타이틀을 내걸고 이제 활동할 걸 좀 기대한다?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 두려운 거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물론 했고 잘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도 걱정이 되면서, 또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에서 배우로서만 밥 벌어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과연 그나마 이제 여기 조직이 원하는 대로 성실하게 수행을 하면서 내게 맡은 일 수행을 하면서 이제 뭐 월급으로 이제 그걸 어떻게 하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근데 그 수입이라는 게 이제 또 매달 들어오던 게 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제가 배우 생활은 계속 할 거지만 일이 없으면 백수거든 사실. 그럼 그럴 때 부업으로, 이게 본업, 연기자가 본업이라면 이제 한 가지만 갖고는 못 사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도 부업을 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랄까 달란트를 이제 사회에 좀 더 봉사라면 봉사일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그렇지만은 봉사도 해야 되겠지만은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돈도 대가도 받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요즘 그걸 고민 중이에요. 정말 말이 길었죠. 아니요, 선생님. 너무 현실적인 고민이고 다들 너무 고민하시는 부분인데. 그러다가 이제 오늘 출근해가지고 마침 오전 연습이 없어서, 그러니까 사실 여기 광화문에 출퇴근하면서도 광화문 광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실내 들어가서 연습하고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거의 이제 딱 점심시간 빼고. 정말요? 그렇죠.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깥 세상을 이 광화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거의 모르고 지냈어. 이제 연습하고 또 공연하면은 극장 안에서만 또 생활하고,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어두컴컴한 밤에 퇴근하고 이러니까 솔직히 잘 모르죠. 근데 오늘 간만에 오전에 시간이 나와서, 근데 차 타고 오다 보니까 뭐가 요란 뻑적하게 뭐가 이렇게 쫙 세워져 있어가지고 뭔가 궁금해서 와봤더니 중장년층을 위한 어떤 이러한 프로그램, 제2의 도전, 이것을 위한 어떤 이런 상담 프로그램도 있고, 이걸 통해서 자신의 그 나머지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지나가다 보니까 뭐 창업할 수 있는 무슨 그런, 예, 그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창업을 하는데 이제 그 상호 뭐 이런 거를 막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 아마 다 상담을 하시면 그 부분도 또 아마 해결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있어서 내가 이거 언제부터 했어요? 어제부터 했어요? 아니, 오늘이요. 오늘이 시작이에요? 네, 오늘. 근데 내일 끝난다고요? 네, 오늘이요. 너무 짧은 거 아닌가? 보통은 작배우들이 하루 단위 하는 경우가 많고, 요거가 조금 큰 케이스여서 이틀 하는. 이게 정부에서 아마 그럴 확률이 많아요. 네. 어쨌든 굉장히 좋은, 근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끝나면 빨리 쇼트로라도 동영상적에 올려서 오늘 보고 아는 사람들은 내일 여기 나와서 맞아요.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어떻게 상담하러 혹시 50 플러스 재단 이런 데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50 플러스 네, 50 플러스 재단.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지금은 없어요. 모르죠. 네. 이제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고민하실 거? 이제 선생님께서 은퇴 후에 하실 수 있는데, 네, 은퇴 후에 할수 있는 자격증이 뭔지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고용24 이런 데를 들어가 보시면 고용24요? 네네. 그런 데를 들어가 보시면 선생님께서 국비를 지원받으셔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의 사항들, 학원들이 리스트들이 나오기도 하고 네. 50 플러스 제도,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을 위한 50 플러스 재단이 저희 중장년에는 되게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50 플러스 재단? 네. 근데 거기 구마다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센터마다 되어 있고 근데 그게 서울에서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경기 일산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인턴십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어려운데 교육을 받으시고 하는 거에서는 그렇게 허들이 쉽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뭐 서울에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가입은 되시고 센터에 그 가입이 되시고 거기서 정보를 받으실 수 있고 그 정보를 통해서 좀 유사한 정보들을 요즘 이제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하는 뭐 자바바나 이런 것들 사이트들을 들어가 보시면 그게 유사한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은퇴를 하고 나서서 찾는 거랑 은퇴 전부터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찾으시는 것도 다르시고 그러면은 지역이 다르더라도 일단 가입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게 저 서울에서만 다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뭐 장소도 그렇고. 근데 경기도 살아도 가입은 네, 된다. 가입이 되시고 그리고 타 지역에 사는 네, 사람도 경기도 지역에서는 또 이제 일자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이제 자바바 같은 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서 아. 네, 거기서도 유명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요즘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서 찾는 거랑 은퇴 전부터 이제 내가 이어다니기를 하기 위한 그 준비를 하시는 거랑은 또 차이가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하시고 이제 선생님께서 사실 또 아까 얘기했던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어떤 달란트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봤을 때 요즘은 중장년을 위한 그 강사 부분들이 또 되게 많이 이렇게 장들이 열려 있거든요. 그랬을 때 선생님께서 이때까지 경험해 오셨던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게 말을 또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강사의 어떤 그런 양심 부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더 어르신, 더 선생님들을 위해서 뭐 저희들이 그런 요즘에 저희들 선생님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으시지만 네네. 더 이제 인생 선배님들은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더 어렵죠. 네. 저도 제 나이치고 잘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키오스크 같은 것들에 대한 강사 양성 부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준비하셔서 이제 이렇게 가셔서 이제 선생님께서 강사로도 활동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셔서 그런 정보들을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나 50 플러스 재단이나 아니면 이제 선생님께서 계시는 여성 이제 일산 안에서의 고양시에 무슨 여성 인력 맞아, 센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거기 안에서 이제 정보들을 찾으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여성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연령에 제한이 되실 수 있는 과정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정년을 늘리자라는 이제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그러게요. 아직은 현실은 이제 60까지가 딱 정년이 딱 되어져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벌써 65세까지로 맞아요. 이미 돼 있다고 그러던데. 그리고 사실은 뭐 유럽 쪽에서는 정년이 없는 나라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오긴 하지만 자신의 은퇴를 자기가 정하는 거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다 개인차가 있는 건데. 그리고 사실 지금 너무 다들 건강하시고 에너지가 있으시고 이때까지 쌓아오셨던 그런 지혜들과 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현실적인 이제 허들이 있는 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쓰이는 키워드 자체가 중장년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은퇴 이후의 것들을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아서 지금 이제 은퇴 전이시면 그 전에 혹시 이제 따실 수 있는 취득하실 수 있는 자격증이 있으신지 그 전에 받을 수 있는 교육이 뭐가 있으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셔서 방향들을 설정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정보를 내가 얻고 그래서 교육을 받아서 네. 자격증을 따서 네. 그러면 취업이 가능하다. 네, 근데 이제 자격증 항상 저희가 생각을 같이 해야 되는데 자격증만으로는 취업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격증과 함께 내가 그 자격 분야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경력을 쌓으실 수 있는 그래서 먼저는 선생님께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 그 분야로 내가 어떻게 갈지에 대한 그런 로드맵들을 사실 좀 구체적으로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격증만 따는 걸로는 사실은 취업 자체는 쉽지는 않으시고 자격증과 함께 내가 이걸 어떻게 경력을 쌓아서 가실지를 같이 고민하시면서 가셔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이나 센터나
분야들을 가졌을 때 거기 안에서 항상 그걸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동력을 쌓아서 갈지 그분들하고 계속 얘기하시면서 그 방향으로 같이 해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도전을 해서 재취업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그 보수도 받고 내 일도 하고 돈이 일단 돈도 돈을 벌어야죠. 이제 돈 없으면 안 돼. 나이 먹은 것도 서러워 죽겠구만. 그래도 내가 정당하게 일한 만큼의 어떤 대가를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재취업에 성공해야지.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한국은 나왔기 때문에 그 장들이 지금 많이 열릴 것들을 기대는 하는데 되게 아쉽게도 사실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급여가 재취업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현실에서 지금 갖고 계시는 거에 반전 3분의 1 정도밖에 받을 수 없는 게 사실 현실이기도 해요. 그거를 인정하시고 들어가시는 것들을 준비하시는 것도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가장 높이 받았던 것들만 기대하고 재취업을 준비하시면 아무래도 그건 힘들겠죠. 거기서 들어가시는 그게 내 마음도 어렵고 그 눈높이가 낮아지시지 않으시면 진입도 어려우신 게 있으세요. 근데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솔직히 이제 돈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없어져 갈 내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챙기면서 나도 뭔가 하고 있다, 계속 현역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게 더 비중이 더 난 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자존감, 존재감 그런 거에 대한 성취감이 있으면서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기본적인 뭐라도 내가 보수를 받고 뭔가 일을 한다라는 거는 두 가지 중요한 그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을 많이 받아야 된다. 뭐 지금까지는 돈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는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이런 가장들은 돈을 쫓을 수밖에 없어 사실은. 근데 돈을 쫓아서 사는 삶이 사실 별로 좋지는 않다는 건 알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거의 돈을 1순위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생을 살아왔다면 지금은 돈을 쫓기보다는 돈도 벌면서 조금 내 자존감도 충족할 수 있는, 내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크게 돈에 어떤 욕심을 갖고 나 돈 왜 요거밖에 안 줘? 이러기에는 그걸 목표로 두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돈을 좀 내가 벌던 거에서 좀 적게 받더라도 내가 계속 해왔던 내 경력과 관련된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사회에도 내가 내 재능을 환원하고 또 난 내 일을 계속하고 그러면서 돈도 벌고 그러면서 좋은 이웃들을 사귀고 그러면서 늙어가면 그게 가장 좋은 것 같거든요. 저도 그런 쪽으로 지금 살고 싶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당장 이렇게 조직에서 나가면은 이제 그 적을 두고 있는 곳이 없으니까 거기서 오는 상실감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뭔가 어디에 속해서 지금까지 일해왔다가 속한 곳이 없어지면은 심리적으로도 불안할 것 같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50 플러스 센터나 각 지역별로 있는 어떤 그 고용과 관련된 그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별로. 그런데 활용해서 바로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그러면서 거기서 상담하면서 취업 쪽으로 가고 그래서 적은 돈이라도 그렇게 하면서 또 계속 모색을 해나가면 나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선생님들도 갖고 계시는 너무 귀한 선생님만의 그 단어들이 있어서 이때까지 해오셨던 것들을 그러니까 매일 사실은 저희가 이 가장 중요한 메인 부분은 필요해요. 메인 잡은 필요하고 메인 잡과 함께 그래서 그 은퇴 이후의 시간들에 이때까지 갖고 오셨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동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다시 하나를 좀 만들으셔서 이거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고 요게 선생님의 어떤 인생 안에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해왔던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게 연기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실제로 대학에서 교수 생활도 10년 했어요. 겸임 교수로 여기 다니면서 이제 좀 나름 어려움이 가정에 좀 어려움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다 혼자 벌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투잡을 해오면서 그러다가 너무 힘들고 몸도 이제 좀 약해지고 그래서 지금 학교 생활은 접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강의 활동이나 이거랑 연결이 돼서 제가 해왔던 이런 거랑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을까? 많나? 그거를 가능하시면 지금부터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 그 부분을 다시 준비하셔도 선생님한테 너무 좋은 부분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저희가 뭔가 너무 막연할 때 다른 사람이 지금 뭘 하지를 보는 것도 방법인데 제가 볼 때 선생님이 이미 갖고 오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안에서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뭔가 있을까를 또 찾아보시는 게 방법이실 것 같아요. 먼저 내가 해왔던 일과 네.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영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젊은 것도 아니고 교육을 사회에 나가기 위한 교육을 또 제사회화를 다시 제가 아무리 전문가라 하지만 네, 맞아요. 교육 프로그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만약 이미 강의적인 부분들 안에서 사실은 은퇴 후 가장 1번으로 저희가 되게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지인들을 통해서 네. 내가 이때까지 갖고 왔던 그런 풀들을 통해서 다시 재취업을 하실 수 있는 게 되게 가장 이상적이긴 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은퇴를 했고 내가 이런 잡을 찾고 있다는 걸 주변한테 알려서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구인 사이트들에 올라온 것들을 보고 저희가 네. 취업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로 그 숨어있는 일자리들은 오히려 올라오지 않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내 주변을 통해서 사실은 찾으시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전에 일을 하셨던, 교육을 하셨던, 강의를 하셨던 그곳들을 통해서 그 자리들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 그들한테 부탁이라기보다는 내가 다시 이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얻으시는 것도 방법은 되시겠어요. 아니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50플러스 재단이나 각 그 지역마다 있는 그런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네. 이와 같은 그 담당자분하고 상담을 통해서 맞아요.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뭐가 있을까, 뭐가 가능한지 그런 것도 미리 좀 알아보고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접근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네. 그렇다고 예술만 해왔던 사람이 내가 저기 창업을 뭘 하고 장사를 하고 뭐 사업을 한다? 이거는 솔직히 아직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내가 해왔던 일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젊은 날에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능력 발휘를 했던 그런 분야 내에서 뭔가 이렇게 나아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갑자기 보통들 배우들도 그렇더라고요. 은퇴하고 나면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저처럼 회사에 속해 있다? 그럼 뭐 퇴직금 받아서 그거 가지고 뭐 갑자기 장사를 한다던가 안 해봤던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 자기가 어떻든 창업과도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근데 별로 성공한 예를 못 봤어. 성공한 예를 못 보고 그나마 개인적인 일에서 성공한 친구가 내 아는 후배 중에 홍석천. 석천이는 뭐 저쪽에서 이미 근데 또 그것도 뭐 코로나 겪고 어쩌고 하면서 지금 또 다른 다른 루트를 향해서 또 그 친구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은 딱 정해진 답은 없는 것 같아. 어쨌든 없는 것 같고. 창업 근데 중장년이 만약에 이건 저의 경우가 아닐 수도 있고 내 경우가 또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창업을 한다 했을 때도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런 이제 요즘에는 사업 나라 자체에서 그런 재단들을 많이 만들었고 진흥원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 곳에서 이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지금 경기도권 안에서 콩마루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콩마루요? 네네. 그 여성 이제 창업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드셔서 그런 데를 이제 사이트를 먼저 가보시고 콩마루? 네네. 거기서 이제 행사 같은 것들을 할 때 컨설팅을 받기도 하고 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곳들을 통해서 이제 방향이 설정이
아, 그런 데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네네. 거기서는 또 창업만을 아, 위한 컨설팅을 해주시는 것도 있어요. 또 여성 창업을 위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워낙 사이트나 제도들이 너무 잘 되어 있으셔서 최대한 그것들을 먼저 알아보시고 많이 좀 활용해 보는 네, 거죠.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제일 힘드신 게 은퇴를 하고 나서 준비를 하시면 이제 그때는 더 막연하고 힘드신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처럼 지금 이제 미리 고민을 하시고 방향을 크게 잡으시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조금 더 그때 겪는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준비를 지금부터 하라. 결국 저희는 옛날부터 뭐 옛날에는 뭐 100세 시대인데 지금 120세대고 아우, 징그러. 저희 아이들은 이제 140세대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걷기만 하면 죽지 않는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이게 수명이 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사실은 60 은퇴는 너무 빠르기도 하고 할 일이 너무 많기도 한데 그래서 이어달리기를 준비해갈 수 있도록 이어달리기를 해갈 수 있도록 은퇴 전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고민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죠. 맞아요. 멈췄다가 다시 뛰려면 힘드니까 이게 지금부터 연속성을 갖고 심리적으로도 준비하고 정서적으로도 아 내가 이제 여기 아직까지는 있지만 있는 동안 바로 끝나고 나갔을 때 내가 뭘 할 건지를 미리미리 지금 다 생각을 해두고 은퇴하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고민하시면서 가시는 게 사실 우리가 이상적일 수는 없지만 필요한 부분은 그럼 선생님 정리를 좀 하자면 이제 제 또 유튜브를 혹시라도 보는 분들한테 제가 또 중장년들이 많이 봐요 제 유튜브를. 그분들이 그럼 재취업 제2의 어떤 그 도전하는 삶을 위해서 일단 그 인터넷도 할 줄 알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그 사이트가 아까 말씀하신 50 플러스 센터 50 플러스 센터도 알아봐야 되고 경기도권에서는 잡아봐 경기도에서는 그리고 어쨌든 정부에서 만들어준 고용 24를 이용하시면 고용 24 네, 이용한다거나 중장년을 위한 이번에 이게 통합이 되면서 중장년 그 채용을 위한 사이트들이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하나 보시긴 하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근데 중장년만 채용하는 그런 장소도 다시 열리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중장년 네일 센터도 있고 중장년 네일 센터 네, 이런 것도 이렇게 블로그로 되어져 있는데 가셔서 보시면 뭐 교육이나 이런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아까 꿈마루 네, 여성 창업을 준비하실 때 여성 창업을 준비할 때 보기 좋은 거는 꿈마루. 네, 꿈마루.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한 개씩 찾아가셔서 약간 이렇게 계속 가지를 뻗어가듯이 계속 찾아서 또 들어가고 찾아서 또 들어가고 요즘에 사이트들이 이렇게 다 연동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계속 찾아가시면서 이제 정보를 이렇게 취합하시는 것도 필요하죠. 계속 스스로. 꾸준히. 네. 그리고 뭐 오늘 고용24를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안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정보는 계속 업데이트되고 그 부분들을 내가 계속 알아야 하기 때문에 꾸준히 봐야 맞아요. 된다. 요즘 청년들도 사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이트들을 시간을 정해서 보도록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들을 준비하실 때 매번 새로운 소식들이 또 올라오고 네. 업그레이드 계속 해주니까 네. 매번 그런 부분들을 일정 시간들을 정해서 꾸준히 그런 정보들을 보시고 그것들을 업데이트 해가시는 것도 필요하세요. 그리고 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말이잖아요. 벌써. 네. 그랬을 때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에 정책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년 정책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키워드로 보고 아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이 또 조금 활발하게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미리 보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의 그 방향성들이 맞으면 미리 그걸 준비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 사람이 이렇게 준비를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대상 네, 지금까지 전문 상담가 김구순 선생님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자기가 해왔던 일을 연속성을 갖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해왔던 일과 전혀 다른 일로 완전히 정말 완전히 직업 자체를 바꿔서 다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디요? 폴리텍 대학이나 폴리텍 대학이나 기술 산업 한국기술 기술대학
한국기술대를 통해서 직접 이제 그런 완전 전향을 하시는 거죠. 전향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다. 알아두세요. 앞으로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시기 때문에 아. 그 기간을 좀 잡고 준비하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교육기간. 네, 교육 기간이 평균 짧아야 3개월, 길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시는 그것도 그런 쪽에 들어가가지고 살펴보면 또 네네네. 그런 방법도 있고. 네네네. 예,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얼굴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시니까 얼굴은 제가 찍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오늘 아주 상담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네, 저희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미인이신데 얼굴 그래도 싫죠?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전문 상담사 김구순이었습니다. 네, 저는 상담받은 박선옥이었습니다. 땡큐. 끝. 제 도전관? 요건 이제 나이 든 사람들? 여기 제 도전관은 창업과 관련된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여기 좋은 프로그램이 많네요. 키워드가 일단 좋죠?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청년 내일을 부탁해. 잠시만요. 제가 여기 나에게 딱 맞는 고용 서비스도 있고. 중장년 네일센터. 좀 이따가 12시에 좋은 프로그램 있는데 상담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현재 여기 다 있어요, 선생님. 해가지고 없긴 한데 군대 다닌 데는 가고 좀 물어보고. 잠깐 뭐 도와내.